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재명, 송영길, 이재명 두 사람의 목 끝에 양쪽에서 칼끝이 와 있다. 양쪽 칼끝에 내몰린 송영길, 이재명 두 사람 이런 주제로 얘기를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이 오디오가 좀 이상한 것 같다,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요. 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바로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정말 죄송스럽고 미안합니다. 제가 점검했을 때는 잘 들리던데. 자, 송영길, 이재명, 특히 이재명의 목에는 오른쪽에서 칼이 하나, 왼쪽에서 칼이 하나, 지금 목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공천조사. 본인들이 도대체 어떤 연유로 어떤 그 시스템 절차에 따라서 인천 계양을에 공천을 받았는지, 서울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는지 이런 겁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당내 분란을 계속해서 잠복하고 있는 그런 측면을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철험회 그 강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이재명 책임론에 반발하고 나섰더군요. 반성을 하기보다는 당권에 사심을 두고 있다. 주로 친문파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아직도 니타 타령하고 있는 거냐? 쇄신 의지가 아니라 개파 이익을 쫓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무소속으로 나가 있는 민영배, 그 다음에 김남국, 뭐 김용민 이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움직임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에 더 정세균, 이낙연 쪽 사람들도 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양분 직전까지 가는 그런 엄청난 내용을 겪을 것으로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천조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물론 이것이 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공천 과정이 그 공정하지 못했다, 시스템에 의하지 못했다, 이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었다, 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재명 의원에게는 아무쪼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칼끝은 법카입니다. 법인카드.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순발력이 높은 줄 저는 몰랐습니다. 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기 남부 경찰청이 이 김혜경 씨가 음식을 사 먹었다는 중국집, 일식집 등 129군데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여러분, 129곳을 압수수색하는 건요, 한 곳 압수수색장에 수사관을 5명만 보내도 연인원 600명이 필요한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경기 남부경찰청 그쪽에서 이 일을 해내고 있는 것도 이수연이와 아주 순발력 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탈탈 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공동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129군데 음식점을 다 뒤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까지 알려진 돈의 액수하고 비슷할지 아니면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800만 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액들이 이미 법인카드로 유용이 됐는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 그 자택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비서관처럼 이제 일을 했던 그 5급 공무원, 거기에서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것이 이재명, 김혜경 부부에게 또 엄청난 타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아무튼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 이 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제 돈의 출처는 나왔습니다. 법인카드, 오케이, 그것은 총체 액수가 이제 얼마냐, 이것이 나오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하루가 이틀이 멀다 하고 사날랐던 그 뭐 10인분, 뭐 20인분의 이 음식들, 이것을 입에 넣은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가족들이 먹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그 이재명 의원 자택 옆집, 그 집이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혹시 그 음식을 대신 먹은 것이 아니냐. 그 옆집은 이재명 의원의 비밀 선거 아지트, 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 그건 역시 어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의원에게 가장 지금 커다랗게 이재명 의원이 노심초사하고 있을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액수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변호사의 명단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선거 토론을 할 때, TV 토론을 할 때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여부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것의 판단을 받아야 될 거고, 그것이 이제 대법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때 동원된 특 A급 변호사들, 그들에게 마땅히 지불했어야만 됐던 그 수십억 원의 변호사비, 이것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어요. 친구들이 도와준 것이다. 뭐 연수원 친구, 중앙대 법대 친구, 마치 재능 기부를 받은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매우 부적절한 해명입니다. 재능 기부도 뭐 이 정도가 있고 유분수지요. 어떻게 그 엄청난 액수를 다 재능 기부를 합니까? 그리고 이 변호사들이 S그룹의 뭐 사회이사 또는 그쪽에 그 그룹을 위해서 일했던 변호사들하고 서로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런 의혹들, 지금 많은 의혹들이 여기에는 겹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김영란법, 저렇게 말하면 뇌물공여죄, 뭐 이렇게 그것도 역시 오갈 데 없이 묶여 있는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겹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남 FC 부정 기부금 의혹 사건. 이것도 역시 지금 성남시청도 압수수색을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자료들을 면밀하게 수사를 하면은 어떤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 이쪽에서 들어오는 공천 그 시스템 또는 부정 공천 또는 사천, 어떤 비밀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한 면밀한 조사, 이제 이 요구가 친문계를 중심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서 들어오는 칼은 그렇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압수수색. 첫 번째가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건 이제 국민적인 지탄 대상이 되고 가장 많은 화제를 모았던 그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우리 사법당국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의원 이제 막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요. 그 배지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